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육격설 도함입니다. 이제 한 해가 다 겨울하고 며칠 안 남았습니다. 양력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연말연시가 되고, 이제 그 정도 얼마 안 남았지만, 연말연시가 되고 나서, 내년에 해운년 신수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여기저기서도 많이 보시죠. 근데 1년 해운년이 내년에 들어오는 게 이제 갑진년입니다. 이렇게 갑진년. 그렇죠. 갑진년이 들어오는데 이 진년이 들어올 때 이 갑진년 하나만 가지고 내년 운세를 파악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생각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운세가 이 사주 원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원국이죠. 원국이 연월일시로 나눠졌을 때 이 사주 원국에 태어난 연월일시를 갖고 있을 때 이 연월일시는 태어난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월지 띠 있고 시지도 이렇고 뭐 시지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학파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뭐 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니까. 근데 대운이 뭐냐면 이 원국을 차라고 생각하시는 된다는 거죠. 그 여러 문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운은 뭐냐? 이 태어난 달에서 순행과 역행이 있습니다. 이건 순행이고 이건 역행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묘달에 태어났다. 그럼 역행이면 요렇게 올라갑니다. 순행이면 요렇게 올라가죠. 요거는 이제 뭐 역행 순행을 결정하는 방법은 따로 있으니까요. 운행할 때 대운에서는 요거 하나당 이게 10년을 칩니다. 10년씩. 하나에 10년씩. 그러니까 가을에 한 계절을, 겨울에 한 계절을 살기 위해서는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야 돼요. 이것이 대운이에요. 여름에 30년 또한 요것도 대운이고, 요 가을도 30년이죠. 물론 여기에 태어나서 이렇게 되면은 진을 지나서, 사오미 30년을 지나서 이제 가을로 넘어가죠. 여름을 지나게 됩니다. 역행을 한다면 겨울 30년을 지나고, 이제 가을로 접어들겠죠. 그죠? 요런 것이 대운의 흐름이라는 거죠. 이 대운의 흐름이 원국이 차라면 이 대운이라는 것은 도로와 같다. 그죠? 이 대운에서 만나는 것은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고속도로라고 생각한다면 그 고속도로 타고 가는 것이 도로가 대운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이정표도 있고, 그죠? 갈림길도 있고, 또 뭐 공사 구간도 있을 것이고 휴게소도 있을 것이고 각종 많은 것들이 어디 교차로 몇 킬로 나오면 이정표들이 나오죠. 그 이정표가 되는 것이 대운에서 도로에서 이정표를 보이는 것이 대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운을 우리 문파에서는 대운을 예고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예고장. 왜 그러냐? 이 원국과 이 대운만큼은 각 개인 사주라는 거죠. 각 개운 거예요. 개인. 그러니까 내가 몇 년 며칠에 태어났다고 갖고 태어났다면 이 대운은 이 사주가 가는 도로기 때문에 이 대운과 사주는 그 사람의 고유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 사주 속에 대운은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각 10년마다. 10년씩 한 칸 10년을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 대운이라는 존재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서 직업 전환, 직업에 관계된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생사이별 또한 여기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병이 들거나 아프거나 뭐 위험이 들어 도사리는 부분도 요 대운에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과 하는 이별,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커다란 인생의 어떤 변환점, 변곡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나오냐, 이 대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운에서 예고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고장. 대운에서 예고장이 접수되면 이 연운에서 실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장을 다니다 장사할 건지, 이 사람이 직장운이 들어왔는지 안 그런지, 그 다음에 시험운이 들어왔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가족 중 누가 아플 건지, 누구하고 이별하게 될 건지, 이혼을 하게 될 건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전부 다 이 대운에서 예고장에 날려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운이라는 건 10년이잖아요. 10년. 그러니까 각 사주마다 다른데, 대운이 만약에 이 사람이 미달에 태어났다 그럼 미달의 대운이 10년 동안의 삶을 살아야 돼요. 미달을 지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지나가든 뭐 이렇게 지나가든 이 미달을, 미에 대한 대운의 10년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10년을 사는데 이 10년 속에 연운이라는 것이 10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 유키파에서는 대운을 시장에 비교하죠. 시장의 방침이 뭐냐? 연운을 과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장. 그 다음에 어른을 담당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시장의 대운에서 어떤 이 끌고 가는 일들, 나타나는 일들, 대운에서 예고장들이 연운에서 같이 겹쳐서 나타났을 경우 연운에서는 실행할 수밖에 없다. 왜? 시장의 방침이니까. 그래서 요새 이제 연말연시돼서 내년에 이 갑진년, 진년이죠. 갑진년이 들어오는데 이 갑진년 운세를 보는데 반드시 대운이 어디 와 있는가를 참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달에 태어났다. 월지가 이제 5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서 뭐 술에 와 있다. 현재 뭐 하나 둘 셋 네 개죠. 요것이 뭐 37세에 술에 와 있다. 또는 이렇게 가서 인대운에 와 있다. 42세에 인대운에 와 있다. 요 대운을 정확히 알아야, 이 대운을 알아야만이 올해 연운에서 갑진년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 인이나 술 대운이 있다고 치면, 그죠? 그 속에 있다면 갑진년이 운세가 이 대운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운은 반드시 대운의 영향을 받습니다. 대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운을 참고하지 않으면, 그죠? 대운을 참고하지 않으면 연운에서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거나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운의 흐름 속 연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운의 영향. 자, 과장이 물론 개인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의 근무 방침에 의해서 과장이 움직이지 결코 시장의 저기를 갖다 지휘 방침을 거꾸로 가면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연운이라는 건 자기의 어떤 일도 처리를 하겠지만 과장으로서, 그렇지만 시장 운도 반드시 봐야 된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보통 어떤 지휘책이 아닙니까? 우리 사주도 똑같다는 거죠. 결국 하나의 사주를 갖고 있을 때 월지 연장선인 이 대운에서 어떤 대운이 현재 와 있으며 연운에서는 현재 어디에 와 있는가를, 대운은 어디에 와 있으며 연운은 현재 올해는 이제 묘년이고 내년 진년이잖아요. 이 연운을 갖다가 보고 얘기를 해야 답이 나온다는 거죠. 이 대운을 참고가 되지 않는 연운은 그냥 두리뭉실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대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운에서 어떤 커다란, 그죠? 기흉사죠. 생사이별기죠.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직업 전환, 이런 부분들이 다 대운에서 예고장에서 날라오기 때문이에요. 대운에서 들어오지 않았는데 무엇인가 추진하려고 한다? 그럼 대운에서 이미 붙잡혀서도 안 된다. 또는 그걸 맞아도 안 된다. 연운에서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벌어지는 부분도, 돈이 또 나가는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분이 이제 술대운에서 근래에 이제 봤던 분이에요. 여기가 이제 임수가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갑이. 그래서 요게 상신이 됐고, 요게 용신이 돼서 사실은 이 대운 동안 굉장히 많은 어떤 경제적 부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요 운에서, 연운에서 설사 살짝 거부를 하더라도 대운에서는 받쳐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운이 일로 넘어간다, 유대운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없어지겠죠. 없어지면서 대운이 어떻게 또 넘어가요?
병하고 이제 무가 올라오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용신상신하고는 내 거리가 먼 이것들은 이 병들입니다. 그죠? 병. 용상신을 극을 하는 이 병의 인자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경제적으로 더 성장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운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연운에서 좋은 운이 들어와도 대운에서 막고 있으면 이건 어려운 얘기예요. 자, 요렇기 때문에 대운을 참고하지 않은 연운 풀이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설사 일부는 맞을 수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디테일하게 점사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 우리가 반드시 대운은 참고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 연국에서의 용신이 만약에 이제 화로 정해졌다 이거예요. 용신이 정해졌으면 이 용신이 예를 들어서 미달에 태어났다 이거죠. 미달에 태어나서 만약에 이렇게 임수처럼 돼 있다 이거죠. 이렇게 흘러서 현재 묘대운에서 인대운으로 넘어갔다고 치잖아요 이거죠. 그러면 대운이 묘에서는 임수하고 간목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용상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새로 어떤 직업적인 전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대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운이 인대운으로 딱 넘어갑니다. 인대운에 넘어가니까 인대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 경금하고 임수가 들어왔어요. 자, 요게 이제 상신에 해당되죠. 수가상신이 이렇게 되면, 그죠? 수가상신이다. 요걸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가 용신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가상신이 돼서 경금이 들어오면서 간목을 깨고 임수상신을 들여밀었으니 내가 여기서 목이, 그죠? 목이 용신인데 벌어먹던 모든 거를 다 깨고 새로운 수입 통로가 창출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 대운에서. 여기에서도 물론 새로운 게 들어와서 움직였습니다만 굉장히 힘든 어떤 1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용상신이 다 올라왔는데 왜 그러냐? 요거 기토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왔음에도 좋은 운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토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밥줄이며 돈줄이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말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었다. 경제적 어려움부터 시작을 해서 활동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요 인대운에 넘어오면서 들어온 것이 경금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지난날에 간목 활동을 전부 다 깼죠. 요거를 깨고 새로운 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뭐 때가 돼야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인대운에, 그죠? 요 인대운에 들어와서 경이 이제 이미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묘대운, 이제 올해가 23년도죠. 묘년에 왔을 때 새로운 연운에서, 그죠? 연운에서 임수하고 간목이 들어온 바람에 이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전부 다 뭐라고 그랬죠? 이 용신상신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좌우묘는 늘 말씀드렸죠. 그죠?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 통로를 전부 다 바꾸고 새롭게, 그죠? 새로운 곳에 완전 새로운 삶을 또 시작한 한 사람의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그렇죠? 요 미달의 임수가. 자, 요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오늘 강의 주제에서 이 대운이라는 것이, 대운도 똑같죠. 태어난 달에, 요렇게 태어난 달에 움직임 역행을 해서 만약에 묘대운을 했다. 그럼 묘대운 속에서 20년 속에서 어떤 연운이 지금 자축인묘 진사오미 중에서 어떤 연운, 내년에 이렇게 만나잖아요. 연운을 만나느냐. 그러면 이 연운에서 올라온 인자가 내년에 이제 병화가 올라오죠. 병화가 올라오는 인자가 대운에서 올라온 이 어떤 경의 임수의 어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게 시장이고 이게 과장이니까 그렇죠. 자, 요런 상황이 이어진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의 연운을 본다는 것은 대운을 살펴야 되고 1차로요. 그죠? 그 다음에 2차로는 월운까지도 봐서 올해의 몇 월 달에, 그죠? 몇 월 달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지금 현재는 자달이지만 내년 되면 6인달부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음력으로 1, 2, 3, 4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달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여기에 가장 큰 기준점이 뭐라고 그랬죠? 가장 큰 기준점, 이 사람이 일간이 여기 있습니다. 일간 기준에서 용신이 여기 있느냐 이내 있느냐에 따라 이 운에서 흐름이, 이 용신의 운에서 대운에서 용신의 흐름이, 용신의 흥망성쇠가, 그죠? 흥망성쇠가 이 인생의 어떤 큰 어떤 변곡점, 잘 살고 못 살게 하는 그렇게 연관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앞장에서 우리가 타이틀에서 말씀드렸듯이 연운을 본다는 것은 요 내년에 연운 갑진년의 운세를 본다는 것은 대운을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대운의 참고 속에서 어떤 대운에 와 있으며 이 대운 속에서 이 갑진운이라는 것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도 또한 월운도, 이게 월운이죠. 우리 이제 달운이라고 쓰니까 달운 썼습니다만 월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 갑진이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자 목표가 이루어질 것인가 말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명확하게 짚어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기준점은 뭐죠? 바로 용신과, 그죠? 용신과 플러스 상신이 대한 부분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용상신이 명확해야 이 운에서 돌아갔을 때 좋고 나쁘고, 그죠? 되고 안 되고, 경제적인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는 원하는 일이 성취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요런 부분들. 근래에 들어서 학교 대학 문제도 많이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 사업적인 부분도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요 점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원국과, 그죠? 원국과 이 대운이 현재에 어디에 와 있는지, 그죠? 대운도 나눠져 있죠. 대상신, 그 다음에 소상신, 그 다음에 병상신, 절상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이거 부분에서 분명히 확실하게 안 다음에 연운을 봐야, 그죠? 올해 연운을 봐야 그 내년 한 해 해운년, 그죠? 한 해 24년도 한 해운을 우리가 정확히 짚어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좀 공감하시나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너무 거창하게 말씀드렸나? 아닙니다. 확실히 해야 됩니다. 왜? 대운을 빼놓고서는 연운은 반쪽짜리도 안 되나 4분의 1밖에 안 되죠. 확률이 4분의 1%밖에 맞출 수가 없다. 물론 일부는 뭐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대운을 빼진 상태에서는 해운년 점자를 보는 거는, 그다음 운세를 보는 거는 좀 어렵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육기를 공부하신 분들이야 이제 뭐 이 정도는 다 기본을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내년 운세에 대해서 관심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원국을 반드시 분석하고, 그다음에 뭐죠? 용신상신을 반드시 분석한 다음에 연운을 보러 들어갈 때, 올해의 내년에 갑진년 운세를 볼 때 반드시 대운을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도 참고한 상태에서 한 사람의 내년 운세를 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틀린 해석이 나오고 틀린 말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은 각별히 유념해서 우리가 사주를 감정하고 고객분들한테 또는 가족들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나하나 짚어봐야 그 내년 한 세 한 해 운에 들어오는 이 갑진년이 좋으냐 나쁘냐, 또 어중간하냐, 아주 나쁘냐, 그죠? 아주 좋으냐, 그죠? 아주 좋으냐, 이렇게 나눠지겠죠.
요렇게 됐을 때 내년을 예견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요새 너무 추운 데들 많이 좀 잘 지내고 계시죠? 아무튼 신년 운세 볼 때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 거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는 내년 해운년 돌아오는 갑진년 운세를 볼 때는 반드시 대운을 참고해야만 정확하게 사주 분석이 되고 내년 운세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얘기는 사주를 또 풀어가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요. 그죠?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유격수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좀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렇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